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 영화 친구, 유명한 영화죠. 친구에서 나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따라하는 대사입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 서로 이제 외국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데 친구 사이에 어느 쪽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느냐, 하와이로 가야 되느냐. 송영길과 이재명이 지난 휴일 통화를 했다. 어제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송영길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그런데 송영길도 통화를 하기는 했다. 자신이 귀국을 할지 어떨지 이번 주 주말쯤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겠다. 송영길과 이재명이 통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서로가 지금 손절하게 되면 서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당 대선 후보와 당 대표직을 놓고 서로가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습니다. 밀착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손절할 수는 없는데 서로가 지금 니가 가라 하와이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자신은 책임이 없다. 자기 밑에 이정근 이쪽으로 모두 책임을 몰면 되지 않겠느냐. 수습은 해야겠지만 이재명은 심각한 것이 자신의 지금 사법 리스크입니다. 백현동 부분 관련해서 김인섭을 비롯해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단계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은 김인섭이 77억 원 돈을 받고 해준 것이다. 이재명에게 로비해서 해준 것이다. 모든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라도 송영길 등을 떠밀어야 되는 것이고, 송영길은 이 부분을, 돈 봉투 부분을 수습은 해야 하는데 이재명이 자신의 생각대로는 해주지 않을 것이다. 서로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같이 함께 헤쳐나가야 하지만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돈 봉투의 핵심은 이정근과 강래구입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송영길의 캠프에서 조직을 맡았습니다. 강래구를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강래구가 돈 봉투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또 돈은 어떻게 조성했느냐? 대전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 지금 드러난 9천여만 원 중에서 8천만 원을 강래구가 조달을 했고 이 돈을 이정근을 통해서 봉투를 만들어서 돌렸다. 통화 녹취록이 중요합니다. 통화 녹취록에 여러 번 지금 송영길이 등장을 합니다. 송영길이 이정근과 통화를 하면서 강래구가 돈을 많이 썼지라고 말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정근의 재판 기록에 그 판결문에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로 강래구와 이정근이 통화하면서도 송영길이 있는 자리에서 그게 의논이 됐다. 송영길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송영길은 아마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몰랐다 이렇게 발뺌할 겁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다. 이 현금이 오고 간 것, 전당대회에서 현금이 오고 간 것,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해 나가기 위해서는 진술이 일치를 해줘야 합니다. 이정근과 강래구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굉장히 증거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진술이 일치한다면 송영길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더 큰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녹취록에 홍영표 쪽에서도 돈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쪽에서 돈을 돌리니까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고 돈이 제일 손쉽고 깔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이게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홍영표 모두 돈을 돌렸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될 때도 돈을 돌렸을 것이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돈을 돌리지 않았겠느냐. 이 많은 돈들은 어디에서 조달이 됐겠느냐.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대장동의 불법 자금이 흘러들어온 정황 아니겠느냐 이야기드립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제 현역 의원들을 소환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현역 의원들을 소환하게 되면 거기에는 친명계 의원들도 많이 있다. 지금 당이 이제 갈갈이 찢어질 형편입니다. 모두 각자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더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제2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재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송영길도 이재명을 협박하고 나서게 될 거다. 지금 이재명이 송영길들은 네가 가라 하와이 했는데 송영길도 많은 이재명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서로가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내에서도 사분오율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 체제도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뭐 여러 가지 말실수가 잇따르고 있고, 또 전광훈 목사는 뭐 사실 비상식적인 주장들을 늘어놓고 있고, 홍준표, 유승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격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기현이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당에서 그 총선에서 자신의 어떤 지분, 자신의 공천권 이런 것들을 좀 보장받기 위한, 언제나 있어 왔고 목숨을 걸고 진행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기현을 흔들려고 하는 홍준표, 뭐 전광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이준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이번 공천,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공천권을 일부라도 자신들이 쥐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홍준표, 김기현들은 자기 말 잘 들으라 이 소리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공천 부분은 자기가 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광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각종 언론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드는 핵심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좀 행사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재원, 태영호 계속 말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당원들의 손으로 지금 김기현 대표가 뽑혔는데, 초반부터 김기현 대표는 당의 조직의 장악력이라든지 지분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초반부터 소위 기강을 잡아갔어야 합니다. 개혁을 내걸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태풍을 몰아치게 해야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도록 했어야 하는데 김기현이 좀 합리적이죠. 좋게 이야기하면 합리적이고, 그래서 좀 시기를 놓쳤다. 그러니까 이 뭐 정치권에서는 허점만 보이면 다 파고들고 물고 뜯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심을 잡고, 이럴 때는 작은 것들, 그런 부분에는 신경 쓰지 말고 큰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한 달 뒤에 국민의힘 당의 모습을 그려놓고,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딱 그려놓고 큰 가닥 줄기만 잡아가는 겁니다. 김재원, 태영호,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전광훈 모두에게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칼의 강도, 칼의 모양 모두 다를 것입니다. 김기현에게 지금 당원들이 칼을 쥐어준 겁니다. 타이밍이 늦었지만.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모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지분을 달라. 살려달라. 유승민, 이준석 우리도 살아야겠다. 뭐 이겁니다. 모두. 핵심은. 공천 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뭐 이러면 팔을 자른다, 목을 자른다로 가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검사 40명이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는다, 40명이 등장한다. 저도 많은 이 뭐 찌라시라고 해야 됩니까? 많은 것들을 봅니다. 어느 지역에는 누가 공천이 된다, 뭐 시뮬레이션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전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40명의 검사를 공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 리도 없고, 합리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느냐?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영남권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많은 시뮬레이션은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쪽에서 만들었는지 이 찌라시 누구도 지금 뭐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지역구에 대통령실에 어느 검사가 출마하려고 한다. 이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헐뜯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당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막강합니다. 지금은 1인 완톱 체제입니다. 권한을 휘둘러야 한다. 뭐 비대위 이야기 벌써부터 나오고 김기현 대표 리더십이 안 된다. 모두 헐뜯고 물어뜯습니다. 언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한 가지는 자신의 영향력, 지분 달라 이 소리입니다. 정광훈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100%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고 가장 경쟁력 있는 공천 방식 시스템을 만들어서 행사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이재명과 송영길이,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도 있으니까 송영길 들어 이제 이게 지금 이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들어와서 해결해라 라고 하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입니다. 근데 송영길이 자신이 뭐 송영길이 아마 안 들어오고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 소환이 또 있게 되고 잡혀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송영길은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송영길이 등 밀려서 들어오게는 될 것이다. 이번 주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뻔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몰랐다고, 자신이 왜 꼭 들어와야 되느냐, 들어와 봐야 사실 할 말도 없는데 그렇지만 뭐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송영길은 이재명을 압박하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서로가 이제 이 검찰 수사를, 이 태풍을 피해야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는 합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누가 이걸 덮어 써야 되느냐에서는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길은 자신이 몰랐던 일이고 밑에서 다 한 일이니까 이재명이 당대표에 있으니까 있는 동안은 자신만은 보호해달라라는 것이고, 이재명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송영길 등을 떠밀어야 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이 전체 지금 의원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돈 봉투에서. 만약에 이게 송영길만 돈을 뿌렸느냐, 그 녹취록에 나오는 것처럼 홍영표도 뿌렸다. 그 다음 이 강내구나 이정근 이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돈을 뿌리지는 않았겠는가. 이 돈 뿌린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면 169명 현역 의원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각자 살기 위해서 이제는 각자 도생밖에는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제2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이재명이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현역 의원들 이제 모두 기소가 되면 그 체포동의안도 모두 넘어오게 될 겁니다. 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이재명은 사실은 송영길이 다 덮어 써주기를 바랄 겁니다. 송영길이 모를 수가 없죠. 송영길이 거기에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송영길과 이재명이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서로 정면 충돌하게 된다면 이제 다 불거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이해찬, 송영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커넥션이 다 불거지게 될 것이다. 이게 불거져야 제대로 된 민주당 전체의 비리를 밝혀낼 수가 있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적폐는 뒤로 좀 밀려 있는데 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적폐부터 다 밝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착착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내구를 소환했는데 지난 주말에 강내구가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돈 봉투를 만들었고 8천만 원 대전 지역의 사업가로부터 조성을 했다. 지금 10여 명에 대해서 강내구를 비롯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재판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녹취록을 비롯해서 이정근의 진술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곧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대 40명 이야기가 떠도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게 되면 홍영표도 돈을 뿌렸다. 녹취록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쪽 저쪽 다 돈을 뿌렸다면 돈 잔치를 한 셈입니다. 그러면 169명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 뭐 형님 기왕 뿌리는 건 나도 달라. 오빠 호남은 챙겨야 된다. 호남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일상화 됐던 겁니다. 이 돈잔치가.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것이다. 현역 의원들이 소환되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정말 뭐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대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참 어려울 겁니다. 김기현 대표로서는 당내에 이런 상당한 어떤 조직을 갖고 있지도 못했고 또 굉장한 뭐 리더십을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지금 모두가 김기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김기현을 좀 낮춰보는 겁니다. 좀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김기현이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 저쪽이 없습니다. 리더십에 도전하는 그 핵심은 공천권 지분 나눠달라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 팔을 잘라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당대표로서의 칼도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경고합니다. 뭐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김기현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기현의 리더십을 세울 때가 됐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 지적하면서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